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기초해서 우리도 모르게 인생에서 맡고 있는 역할, 그러나 꼭 벗어나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구원자의 역할, 공격자의 역할, 희생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나의 게임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역할들은 모두 상대방과의 그 교류가 진실되지 않게 만드는 맨 첫 번째가 구원자 역할이었죠. 이제 결혼할 때 상대방을 연민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나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딱 그 역할인가 봐요.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두 번째는 공격자.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너만 잘했으면 말이야.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자기를 희생자 위치에 두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항상 내가 피해를 보고 공격자랑 희생자랑 좀 한 쌍일 것 같기도 하고. 꼭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구원자의 역할, 공격자의 역할, 희생자의 역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살다 보니까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역할을 계속 맡아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받았다면 계속 희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만 사랑을 받고 살았을 수도 있죠. 내가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만 내 자존감이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형성되어 온 역할 각본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각본이 분명히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 각본을 접했던 건데 나중에 그 각본이 안 먹힐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 각본을 쓴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그 각본이 나의 행복을 갉아먹고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자의 역할을 맡으면요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내 주된 역할이 되니까 내가 나의 단점이나 문제를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희생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난 불쌍한 사람, 난 누구를 위해 항상 희생하는 사람 이니까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세 가지가 사실 저는 되게 얼핏 생각하면 공통점이 잘 안 느껴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구원하다, 공격하다, 희생하다. 들어보니까 이 셋 다 자기의 문제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내 문제는 회피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랑 친구가 돼도 늘 퍼주는 역할만 하게 된다. 늘 이 사람한테 막 나보다 이 사람 우선시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상대방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점점 내가 베푸는 거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나는 맨날 얘한테 이걸 해주기만 해 하면서 나는 맨날 희생해. 근데 그게 이제 누굴 만나도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된다면 그건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게임 건다는 거죠.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 모든 게, 이 각본이 됐든 역할이 됐든 게임 방식이 됐든 이 모든 게 어릴 때 형성이 되지만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걸 가정을 해요.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죠?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알고 새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된다. 되게 간단한 원리긴 하죠. 네 문제를 알고 고쳐라.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나인 줄 알았던 건데 이 역할을 함으로써 외면하고 있던 나의 문제들은 이런 거구나. 지금은 이 역할들이 내 삶을 방해하고 있구나. 내 관계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들이랑 만나면 항상 뭐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그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 관계에서 그 역할에 막 심취해 있는 시간보다는 이제 나에게 초점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역할 다 공통점이 자꾸 이렇게 남 생각하면서 남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잇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이랑 지지고 볶고하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나를 돌이켜봐라. 하루에 내가 하고 싶거나 해야만 한다고 느꼈던 일, 그러나 하고 있지 않은 일 두 가지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뭐예요?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재테크 공부하기? 저는 약간 새로운 모임 나가기. 아, 이게 되게 나한테 도움될 거라 아는데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거네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네. 어쨌든 내가 해야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안 했던 거라면 옷장 안 저 구석에 막 옷 쌓아놓고 있는데 저게 항상 볼 때마다 치워야지 했는데 안 치웠다. 그런 거.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거. 확실히 좀 나한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잖아요.
나 스스로 기쁨, 즐거움 이거를 관계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꾸 관계에서 자극을 얻으려고 한대요. 어린애들 한 몇 살까지 혼자 놀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혼자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놀았어요. 제가 저 혼자서 방에서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어른들이 못해요.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여태까지는 불편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상황이나 관계를 참아왔다면 그 역할을 위해서 그거를 벗어나라는 거죠. 나는 항상 편안함을 주는 상황과 관계에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좀 고통스러운 역할, 관계에서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내가 관계에서 편할 수 있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런 게 내가 늘 겪는 고통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또 있죠. 그런 역할들에 내가 얽매이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꾸 외부에서 있다고 믿게 되거든요. 그럼 그 외부를 바뀌지 않는 한 난 행복할 수 없다고 또 믿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를 자책하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